안녕하세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 방송을 리뷰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일본 쪽에 설명을 하고 다니는 팀이 뉴진스거든요. 뉴진스는 일본 스트리밍 종합 차트 100에도 계속 3, 4곡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일본의 제작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팀인데요. 근데 이만큼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 많은 팀도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뉴진스를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뉴진스 해석법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바라보는 방법일 뿐이니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뉴진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왜 많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뉴진스가 현재 K-팝 아이돌이 가진 패턴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해석을 다들 어려워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존의 패턴과 좀 다르니까요. 그럼 뉴진스가 가진 기존 K-팝과 다른 패턴들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지 리스닝, 그리고 90년대 후반 시대로 레트로의 시대 설정, 그리고 칼군무가 아닌 스트릿 댄스, 그리고 세계관 배제 등등이 있어요. 하나씩 따져보면 기존의 K-팝은 큰 틀의 패턴이 정해져 있었어요. 벌스 3개 정도를 돌리고 랩 파트로 전환하고 다시 벌스 돌리고 댄스 브레이크 후에 하이라이트. 근데 뉴진스는 이런 패턴과 상관없이 리듬과 멜로디를 강조한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K-팝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랩 파트의 비중을 극도로 줄인 팀이죠. 그리고 레트로는 기존부터 유행이었는데요. 레트로의 장점은 많이 다른 듯한 옛날 분위기를 가져와서 재해석하는 것이라서 90년대 이전 시대의 레트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근데 뉴진스는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로 시대 설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K-팝이 인기를 얻은 가장 큰 요소였던 칼군무를 줄이고 스트릿 댄스를 선택했고요. 역시 해외 팬들을 늘리고 핵심 팬덤을 늘리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계관 설정 등등을 배제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소에 대해서 추측과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작자가 어릴 때 좋아했던 아이돌 1세대의 추억 때문에 이런 컨셉을 했다거나 아니면 특정 팀을 좋아했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해석들이 좀 어색했어요. 어떤 해석을 해도 저 여러 요소를 다 바꿀 만한 정답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작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 팀 같은 팀을 제작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미니진님은 자신이 회사를 세우고 프로듀서로서 첫 팀을 만든 게 뉴진스거든요. 거기에 50억이 넘는 큰 돈을 투자를 받아서 제작을 한 거예요. 이럴 때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이런 큰 돈을 투자받아서 멋대로 제작이 가능할까요? 50억의 무게만큼 투자자들과 직원들을 다 설득을 해내야 돼요. 근데 현재 K-팝 사업의 성공 패턴은 뉴진스가 배제한 패턴들에 있거든요. 아무리 미니지님이 SM에서 능력을 받았던 디렉터라고 해도 프로듀서로서는 첫 시작이고, 근데 단순히 본인이 1세대 아이돌을 좋아했다고 해서 1세대 아이돌 같은 팀을 갑자기 지금 시대에 만들겠다고 하면 50억이 넘는 돈을 투자받고 승인받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본인도 인생을 건 사업을 하는 건데 기존 K-팝의 성공 패턴을 모두 버리는 이유가 단지 본인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팀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 4세대 K-팝에. 그래서 만약에 망한다면 투자자와 멤버와 많은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요소들을 엄청나게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미니지님이 단순히 본인이 좋아했던 시절의 아이돌 느낌의 팀을 만들겠다는 것만으로는 투자자들과 직원들을 설득해서 뉴진스를 제작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뭐지? 라고 찾아간 건데 앞서 말한 요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말했듯이 저 요소들은 K-팝을 성공하게 만든 패턴들인데요. 근데 이 패턴들은 K-팝 아이돌들의 팬덤을 강화한 요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K-팝이 어느 나라에도 팬덤을 조금씩 확보해서 지지 기반을 만든 건데요. K-팝 장르라는 패턴이 정해지면서 대중성이 있는 음악보다는 각 팬덤에게 맞춘 음악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패턴을 따르는 비슷한 음악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또 다들 칼군무를 추고 비슷한 레트로 컨셉을 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아이돌이 다 비슷하게 보이게 되죠. 그들을 더 많이 보고 자료를 찾아보는 팬덤들은 개성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대중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진 거죠. 거기에 세계관 같은 게 등장하면서 아예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돌 문화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응 차이도 커지고 이해력의 차이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니진이 단순히 특정 팀을 좋아해서 이런 일을 한 것보다는 지금 K-팝 아이돌이 가지는 성공 패턴, 핵심 패턴들을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진 결과들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근데 그렇다고 하면 미니진은 왜
K-팝의 성공 패턴인 핵심 팬덤화를 버리려고 했을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미니지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미니지님이 SM에서 오랫동안 디렉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팀과 작업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말하는 두 팀이 있거든요. 여성팀은 FX, 남성팀은 샤이니.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팀은 가슴 아픈 공통점이 있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멤버가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무리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미니진님에게는 과연 그런 사건들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그리고 여기엔 미니진님의 직업의 특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니진님은 음악인이 아니에요. 디자이너잖아요. 사실 아이돌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돌판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밖에서 보면. 근데 이게 음악인도 아니고 아이돌을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외부인이 봤을 때 미니진님도 느꼈을 거예요. 일 때문에 이 판에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애초에 음악인이 아니라 기본 음악인들이 생각하는 이 판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돌판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또 장점이 있는데 그것도 잘 이해 못하고 애초에 이분은 약간 그런 아싸 감성, 오타쿠 감성이 없는 분 같아요. 근데 보통 음악인 중에서도 인싸 감성이 있고 아싸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돌판을 좀 이해하려면 이런 아싸 감성, 오타쿠 감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애초에 아싸 감성이 있는 제작자들이 많이 있고 인싸 감성이 있는 제작자들도 어쨌든 음악인들이기 때문에 감성적이어서 본인이 아싸 감성이 없더라도 제작을 하고 프로듀싱을 하면서 이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요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감성들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젖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미니씨님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애초에 음악인도 아니었고 오타쿠 감성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이로 인해 생기는 여러 폐해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악플의 문제로 세상을 떠나게 된 멤버들도 생긴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똑같은 패턴의 새로운 팀들이 나오고 팬덤화가 진행이 되고 다른 팬덤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멤버들은 악플을 받고 멤버들은 그래서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겪고 우울증을 겪고 컨디션 불량으로 활동을 중지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씨는. 그걸 미니진님은 10년 넘게 봐왔던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판을 잘 이해할수록 이 패턴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K-팝에서 돈을 벌려면 팬덤화가 중요하고 더 많은 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공 방식을 따르고 핵심 팬덤을 늘리기 위해서 팬덤을 더 고립시키는 컨셉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야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막 수억을 쓰는 사업에서 도박을 할 수 없죠. 근데 미니진님은 아까 말한 그런 음악인도 아니었고 오타쿠 감성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 외부인이 여기에 떨어진 거다. 저는 오히려 그 점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미니진님의 인터뷰를 보면 아이돌 팬들의 과몰입을 엄청나게 경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독 팬덤화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K-팝에서 세계관 컨셉은 분명히 입덕에 높은 진입 장벽이 되지만 효과는 분명해요. 미니지님이 관여했던 엑소도 그랬고 뭐 BTS나 이달소, 에스파 등 많은 팀들이 세계관을 통해서 핵심 팬덤을 굉장히 확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작자가 세계관을 계속 채택한 거예요. K-팝이 지금도. 최근에 나온 반반이 50-50도 세계관이 있죠. 이것을 미니지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SM에서 저렇게 오래 활동하신 분이. 근데 인터뷰 때는 나는 세계관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거를 되게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야기하시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저는 아마 미니지님이 이 판에 들어와서 이런 본 광경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야만 하지? 이렇게나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왜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지? 그래서 저는 핵심 팬덤화를 배제한 게 아니라 지금 K-팝 산업에서 일어나는 폐해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제거하려고 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의 뉴진스가 나온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고 이게 뭐랑 비슷한 거지 하고 찾다 보게 되니까 다른 팀들을 따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이한 포인트인데 미니지님은 음악인도 아니고 오타쿠 감성도 없어서 뉴진스라는 팀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이 뉴진스를 해석하는 사람은 다 이 음악인들이거나 오타쿠 감성이 있는 이 아이돌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니진을 잘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해석들이 다들 정확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제가 미니진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기존 K-팝의 패턴을 없애서 그냥 뉴진스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미니지님의 의도를 저는 좀 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뉴진스는 핵심 팬덤들이 누리던 콘텐츠를 그냥 없애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대신 이 대체된 콘텐츠는 핵심 팬덤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 전체들이 누릴 수 있는, 팬덤도 누릴 수 있고 일반 대중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그냥 더 많은 대중들에게 오픈된 콘텐츠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보시면 뉴진스는 팬덤들만 찾아봤던 자체 컨텐츠에 그치기보다는 그 외에 일반 대중들도 볼 수 있는 일반 유튜브 채널에도 다른 아이돌 팀들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은 세계관을 없앤 대신에 뮤직비디오의 스토리를 삽입함으로써 그냥 팬덤들만 즐기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뮤직비디오를 본 모든 대중들이 뮤비에 몰입하고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백미는 이 토끼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K-팝 아이돌들은 세계관에 이어서 그 세계관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메타버스와 연결시켜서 핵심 팬덤화를 더 극도화시켰거든요. 팀은 언제 해체될지 모르기 때문에 멤버의 캐릭터를 메타버스에 만들어서 뭐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이모티콘 등으로 영원히 활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주 더 깊은 핵심 팬덤들을 위한 컨텐츠인 거죠. 근데 역시 뉴진스는 이런 핵심 팬덤화를 만드는 메타버스와 연결을 하지 않고 그냥 뉴진스를 대표하는 토끼 아이콘인 디자인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것은 디자이너인 미니진님의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3D 메타버스 캐릭터를 만드는 시대인데 2D의 단순한 토끼 아이콘으로 그거를 대체한 거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내가 만드는 팀은 메타버스 캐릭터를 안 하고 그냥 토끼 아이콘으로 대체를 시키겠다고 하면 그거를 듣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 아이콘은 핵심 팬덤들만 아는 다른 팀들의 메타버스 캐릭터들을 넘어서 뉴진스의 제6의 멤버로 자리를 굳혔죠. 심지어 이 토끼가 사실상 뉴진스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모두가 이 토끼를 변형해서 뉴진스의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즐기고 있고요. 스트리밍 앱에서도 뉴진스의 노래를 찾는 것이 굉장히 간단해졌죠. 미니진님은 단순히 기존의 문제점을 없애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더 훌륭히 대체할 방안까지 제시를 한 거죠. 전 그래서 미니진님이 다소 공격적인 인터뷰를 하고 너무 노출이 좀 많아서 비판을 받는 점들도 있지만 이른바 지금 K-팝 안에서 미니진님은 좀 까방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뉴진스가 분명 위기가 올 테고 한계가 보이는 지점도 올 테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일만 해도 미니진님이 아니었으면 절대 못할 일들을 해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변화도 이건 이런 미니진님이라는 특수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만들어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변화를 제외하고도 지금까지로도 K-팝이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진스도 미니진 제작자도 K-팝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앞으로도 뉴진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또 여러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